제가 처음 연애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마음을 주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자존감도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애를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벌써 결혼까지 약속했더라고요. 저만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해야 상대가 감정적으로 끌리고 스스럼 없이 다가올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지요. 언제 여성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까? 언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림을 느끼게 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단지 논리적인 조건, 즉 잘생김이나 재력 같은 부분에만 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하나의 매력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호감을 끌어내기가 어렵더군요. 제 지인은 외모나 조건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는데도 매번 멋진 연애를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런 매력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괜히 씁쓸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그 지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원래는 엄청 소심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도록 이리저리 준비만 하고 정작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놓친 바보짓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감정을 흔드는 순간,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나 훅 빠져드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이라니. 그게 언제일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지인은 예시를 들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놀라거나 긴장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 순간에 함께하는 상대에게서 독특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좋으니 스릴을 함께 겪거나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 혹은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의 흥분을 공유할 때 그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서운 영화를 함께 볼 때야. 어두운 조명 아래서 비명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잖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손이 닿거나 서로의 숨소리를 듣게 되면 그 긴장감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될 수 있대. 심리학에서 다리 건너기 실험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 그걸 일상에 가볍게 접목시키면 되는 거야.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중요한 건 대단히 근사한 이벤트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감정적 흥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하는 순간,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였습니다. 냉철하게 계산할 때는 서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거절할 이유도 쉽게 찾아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흥분된 순간에는 이성이 잠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들지 않았을 마음의 문도 순식간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는 관심 있던 여성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데이트라고 하면 늘 식사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거리 산책하는 정도로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인이 말한 감정적 흥분을 작은 장난으로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에 몰래 계산을 마쳤습니다. 상대방이 계산은 언제 했어요? 하고 물을 때 저는 혹시 무전 취식해 본 적 있어요? 하면서 은근히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무슨 말이죠? 하며 어리둥절해 했지만 저는 슬쩍 상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요 하며 장난스럽게 가게 밖으로 함께 뛰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지금 떠올려 보면 너무 유치한 행동이기도 하고 가게 주인분께 혹시나 폐가 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주는 긴장감과 스릴이 꽤 강렬했나 봅니다. 상대방은 가게를 나서고 나서 한참을 웃더라고요. 저 역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여운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대는 저를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방법이 무조건 통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장난을 싫어하거나 괜한 스릴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 상황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과 재치가 곁들여진 상황에서는 의외로 서로의 마음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제가 몸소 겪고 배웠던 부분이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네요. 또 다른 예시로 무서운 체험 공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귀신 분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곳이었는데 사실 저도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 내심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 공포감이 엄청났습니다. 귀신이 우아하고 다가올 때마다 상대방이 제 팔을 붙잡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도 덩달아 놀라면서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별말이 없어도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고 상대방의 손이 제 옷소매를 꼭 쥐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긴장했지만 그 긴장감 속에는 묘한 두근거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체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로 얼굴을 보며 한참 웃었고 그 뒤로 대화가 훨씬 자유롭게 이어졌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뜨고 함께 겪은 공포가 신기하게도 우리 사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재된 감성적인 부분을 이끌어내고 서로를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스러운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데이트 코스가 늘 뻔하고 무난하기만 하다면 상대도 별다른 감정적 변화 없이 그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단순히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그저 밥 잘 사주는 사람 정도로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뛰는 순간이 있다면, 즉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 들어있다면 그 순간은 강렬한 추억으로 남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상황은 제각각이기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주변 후배들에게도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너도 평소에는 얌전하고 매너만 지키지 말고 조금은 함께 뛰어놀듯이 장난도 해보고
같은 스릴을 공유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마음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 물론 모든 사람이 장난스럽거나 스릴 있는 데이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보면 의외의 순간이 펼쳐지곤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적 반응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몇 해 전 제가 한참 이성적인 조건 따지기에 몰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니 아직 안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상대가 있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들을 만날 거야 하고 괜한 지레짐작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필요한 것은 대단한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감정적인 교류였습니다. 서로가 함께 웃고 떨리고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 상대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설레고 편해라고 느끼게 되면 그게 매력이고 그게 곧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핵심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친구들이 제게 묻습니다. 형,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그래, 이 사람이면 만나볼 만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의도적으로라도 둘만의 추억거리를 만들어봐라.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순간적인 웃음이나 두근거림이 만들어지는 동선을 고민해봐라.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니, 저 돈도 없고 그럴듯한 이벤트를 준비하기에는 여건이 안 돼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돼. 밥 먹다가 조그맣게 장난치고 가벼운 모험을 시도해보면 돼. 어쩌면 심장이 쿵 하는 순간이 생길지도 몰라. 오래된 기억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상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좀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저녁에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을 약간은 일부러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약간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만한 조용한 길을 택한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좀 무서운데요. 다른 길로 갈까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작게 웃으며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 사람도 손을 잡으면서 왠지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 떨리고 어색했지만 그 작은 순간이 서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연결해 주더라고요. 집에 돌려보낸 뒤에 저는 마음이 몹시 설렜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작은 용기와 장난이 두 사람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감정적인 여운으로 이어져서 상대가 나를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성과 감성 둘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연애 감정은 이성적 계산보다는 감정적 동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이 정도면 될까 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순간에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 보는 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되 어느 타이밍에 감정이 뛰게끔 아주 작은 도발이나 스릴을 추가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이 함께 놀이공원에 간다면 그냥 예쁜 풍경 보며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만 조금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소리 지름,
함께 손잡고 아, 무서워요 하고 소리칠 때 생기는 상황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또는 아무도 없는 포토존에서 갑자기 재밌는 포즈를 취해보자며 서로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들이지만 함께 뛰고 웃고 소리 지르는 행위가 감정에 큰 자극을 주는 거죠. 또한 영화관 데이트만 하더라도 무조건 로맨틱 영화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긴장감이 도는 장르를 선택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공포 영화라든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를 본다면 여성분이 놀라서 팔을 붙잡거나 소스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포 영화를 싫어하기도 하니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둘 다 괜찮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도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처음에 가볍게 팔꿈치를 스치는 정도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인도가 살짝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닿았을 때 너무 서둘러 떨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살짝 유지해보는 거죠. 혹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웃을 때 슬쩍 손바닥을 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하며 손끝을 살짝 맞닿게 하면 그 작은 접촉에도 마음은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닿아도 싫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은 대단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처음 만난 상대와도 금방 친해지고 스킨십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원래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초반에는 늘 거리를 두곤 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적당한 접촉은 오히려 서먹함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여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요즘은 좀 달라졌다 하길래 예전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느라 너무 형식적으로 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느낌으로 좀 더 솔직해졌어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게 훨씬 좋아 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장난과 무모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편함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스릴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상대가 즐길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살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짝 벗어나는 도전을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려 하면서도 내 안전과 기분을 고려해주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 마음 씀씀이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연애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는 설렘이라는 건 꽤나 소중한 감정입니다. 제 주변의 연애를 막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에 행복이 가득 배어 있더라고요. 그 시작점에는 대부분 큰 이벤트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소소한 감정의 교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웃고 울고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공유하다 보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난 이 사람이 좋으니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라서 열심히 일만 하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맞춰주면 좋아하겠거니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맞춰주면 상대가 당장은 고마워했어도 진짜로 마음을 연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한 번씩 급격히 가까워지는 순간을 느끼면서 이게 진짜 연애의 본질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당히 서로의 심장을 뛰게 해줄 상황을 함께 마련해 보려고 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 이런 방법을 나누면 혹자는 그거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요?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이라기보다는 상대와 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는 서로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피어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조금은 능동적으로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서로가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억지로 어떤 의도를 주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서로가 즐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스릴과 떨림을 함께 느끼며 웃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한편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마음가짐이 따뜻해야 한다. 상대가 스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함께 짜릿한 추억을 쌓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밌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서도 기분 좋게 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욕심만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듯 행동한다면 그건 금세 티가 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테지요. 사람 마음에는 무수히 많은 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두꺼운 막이 이성적 판단일 수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감정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다를 함께 헤엄쳐야 서로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법인데 괜히 먼 발치에서 무작정 나 이만큼 잘났으니 너 내게 와 하는 식으로는 결코 깊은 유대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물살을 가르며 웃거나 놀라기도 해야 진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함께 스릴을 느끼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차라리 잔잔한 대화를 통해 상대와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요라고도 물어보시더군요. 물론 잔잔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만 머물다 보면 호기심이 커지거나 가슴 설레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조그맣게라도 심어주면 서로의 감정을 훨씬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가진 매력이 극적으로 부각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이런 장난이나 스릴에 맞게 재치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꼭 재치 넘치는 말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손을 잡고 뛰기만 해도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리면서 주변 시선을 잠시 신경 쓰지 않고 그 순간을 즐긴다면 거기에 이미 두근거림과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꿉친구와 뛰어놀던 기억이 떠오르듯 그 순수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거죠. 말재주가 부족해도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라고 하면 왠지 멋지고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실수 없이 매끄러운 전개만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설프고 때때로 헤매고 또 엉뚱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설픔이 오히려 매력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처럼 실수도 하고 우왕좌왕도 한해하고 느끼면 더욱 인간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소소한 스릴이 더해진다면 진짜 사람 냄새 가득한 추억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는 그걸 통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함께 울고 웃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늘 똑똑하고 세련되게 굴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은 찌질해 보여도 좋아. 다만 그 찌질함도 혼자가 아니라 상대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매력으로 바뀐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놀림 당할까봐 겁을 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장 뛰는 순간을 잘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멋진 조건보다도 훨씬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마음을 두고 있던 상대와 첫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도 사실은 엄청난 스릴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야외 음악 축제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펼칠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느라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둘이 허둥대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 봤는데 이미 옷도 젖고 머리카락도 흠뻑 젖어 있어 완전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이 너무 로맨틱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주위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무대 음악은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저희 둘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게 됐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으로 따진다면 옷이 다 젖고 불편해졌으니 빨리 피해야 한다가 정답이었겠지만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거죠. 이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크고 어려운 기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다 찾아온 우연한 상황이 더 큰 인상을 남길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한 우연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것, 식당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놀이공원에서 예측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 모두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걸 역으로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그 태도 속에서 자신도 같이 웃으며 긴장감을 즐길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한층 빠르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성분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열고 감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저 논리적으로 나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 너와 잘 맞겠다 같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감정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많이 만들어라.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대화를 나누든 그 속에 마음이 쿵쾅거리는 순간을 심어주려 애써라. 괜히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함께 웃고 뛰고 긴장하고 살짝 닿는 신체 접촉의 순간에 솔직하게 즐거움을 표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가슴이 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된다. 제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터득하면서 여러 번 연애의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행복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순간순간은 정말 뜨겁고 생생한 추억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누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사소한 행동인데도 엄청 효과가 있더라라거나 늘 무난한 데이트만 했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역시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줄 활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시도해 보세요. 별것 아닌 속삭임이나 불쑥 손잡고 뛰어나가기 같은 장난스러운 순간이 의외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작은 스릴을 선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살짝 사람 눈을 피해 서로 웃으며 조그맣게 속삭이거나 길을 걷다가 가벼운 내기 같은 걸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기 나무까지 뛰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면 상대는 놀라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하호호 웃고 숨이 차오르는 그 사이에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경험담을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후배가 한참 뒤에 연락해서 그러더군요. 형, 예전에 말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대박이에요. 형이 가르쳐준 대로 레스토랑에서 몰래 계산해두고 장난삼아 살짝 손잡고 나오면서 달려봤거든요. 그 뒤로 그분이 자꾸 저랑 놀고 싶대요. 지금 둘이 사귀게 됐어요. 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실은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미묘한 건데, 우린 종종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건은 어떻고, 스펙은 어떻고,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그 전에 뭔가 시원하게 서로의 마음을 일깨워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모험심이나 장난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대의 성향을 조금 파악할 필요는 있겠죠. 극도로 조용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무서운 놀이기구나 공포 체험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소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듀엣으로 신나게 뛰면서 부르는 것을 시도해 본다든지,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살짝 긴장감을 불어넣어 본다든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스릴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색함을 깨고 감정을 더 활발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같이 무언가에 몰입하면 사랑에 빠지기 쉽다거나 함께 스릴을 느끼면 감정이 커진다 같은 조언은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그 효과를 체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이거 해도 될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쯤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릴을 활용하는 것도,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기본 바탕에 따뜻하고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제가 초반에 실패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뭔가 상대를 홀리거나 조종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넘어오겠지 하는 식의 접근은 결국 티가 나고 상대도 무의식 중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정말 같이 즐겁고 싶다, 우리 사이에 불꽃이 피어오르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릴과 떨림을 불러일으키되 항상 진심 어린 배려와 애정이 깔려 있어야겠지요.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겪어보고 들어왔던 경험들을 두루 담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분이 마음을 탁 열고 다가오는 순간은 대부분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요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동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놀라고 웃고 심장이 뛰는 스릴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 커다란 추억이 되어 상대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의 파동을 공유했기에 한층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과도한 스릴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상황을 살피고 상대의 눈빛과 반응을 주시하면서 조금씩 강도를 조절해 가야 합니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춤 같은 거니까요. 한쪽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발이 엉키고 한쪽만 무기력하면 재미가 사라집니다.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겠지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작은 장난이나 스릴 요소를 데이트에 살짝 섞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웃음과 두근거림이 일어나면 그건 분명히 둘의 거리를 좁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진짜로 맛깔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처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게도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감정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연애 성공률을 높이고 상대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 따뜻한 열정을 품고 스릴과 재미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행복하게 불태우는 연애를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니 문득 예전 친구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는 뭘 하든 함께라면 흥미롭고 혼란스럽다가도 설레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어. 덕분에 내 연애관도 많이 바뀌었어. 그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그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어설픔과 민망함을 겪으며 조금씩 배워온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동할 때 진짜로 마음을 연다. 그러니 너무 머릿속 계산에 얽매이지 말고 가슴 뛰는 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저의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따뜻하고 활기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뛰는 심장 소리를 통해 더 깊은 유대와 친밀감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조금만 용기를 내서 감정의 폭발을 함께 경험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되기도 하더군요. 마음속 작은 불꽃이 크게 타오르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